때까지 공양미 300석을 모문사로 시주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멘탈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판소리를 직업으로 삼는 소리꾼들의 이야기를 조선팔도 아름다운 풍경과 흥겹고 심금을 울리는 가락으로 표현한 한국적인 뮤지컬 영화 소리꾼 리뷰입니다. 이렇게 좋은 소리꾼을 불렀으니 함께 구경하시면 어떠신지요? 영조 10년 착취와 수탈 그리고 인신매매 때문에 전국이 어수선한 시기를 배경으로 납치된 아내 갓난을 찾기 위해 소리꾼 학교와 그의 유일한 조력자 대봉 그리고 사고로 인해 눈이 멀게 된 딸 청이와 함께 아내를 찾아 떠나게 되는데 그 여정 속에서 겪는 잔잔하면서도 암울한 이야기를 그려낸 영화입니다. 또한 심청가를 누가 왜 만들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상상력으로 풀이하며 관객들에게 심금을 울리는 판소리를 특별한 장치 없이 잘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 영화는 전체적으로 괜찮았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꽤 많이 존재한 영화였습니다. 우선 저는 판소리가 듣기 좋다는 것은 알지만 직접 찾아서 들어볼 정도의 흥미는 아니었습니다. 가볍게 즐기러 온 관객들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이러한 면에서 판소리의 매력을 뽐내기에는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토리와 전개 방식에서 흥겹다거나 슬프다거나 하는 매력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여기다 주인공 학교는 실제 배우가 아닌 이봉근 가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건의 발달이 서서히 시작되는 초반부에서의 어색함과 단조로운 이야기는 스토리에 대한 단점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초반부를 넘긴 이후로부터는 최소한의 떡밥과 풍족해지는 판소리 그리고 유랑 중 만난 여러 인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하며 조금씩 스토리에 뼈와 힘이 실리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전체적인 사건의 개요가 있지만 풀어내는 모든 방식들은 판소리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내기 때문이죠. 이러한 점 때문에 개연성 자체는 우연에 의지하는 경우가 보였지만 상징적인 의미로서 연결고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점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한 심청가의 탄생이라는 본론이 시작되며 결말을 향해 감정적으로 천천히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뮤지컬을 통한 역사 이야기를 적절히 각색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매력이 부족했던 초반부와 보기만 해도 잔잔하고 흥겨운 소리꾼 일행의 여정, 판소리라는 주제에 맞는 부정부패 이야기, 마지막으로 심청가로 인한 상징적인 결말 등등. 따지고 보면 심청가를 제외해서는 평범하고 욕심 따위 없는 스토리로 2시간을 꽉꽉 채워 넣었다는 게 조금 의아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조정래 감독의 귀향과 같은 이전 작품들을 봤을 때 묵직한 한방 없이 잔잔하고 진정성 있게 진행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대부분의 장면들이 뼈가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많았기 때문이죠. 슬픈 사연으로 걸음을 내딛지만 그 여정만큼은 사람들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웃다가도 울게 만드는 한국형 코미디언, 버스킹, 작곡가, 가수, 스토리텔러 등등의 조선판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며 오로지 감정선에 집중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판소리라는 것이 처음에는 하층민부터 평민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구현되었으니 높은 직급의 인물들은 물론 유교 사상 등을 여러 의미로 현실을 비판하며 스토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만한 삶의 낙이 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시대적 정서를 나타내는 하나의 예술이기 때문에 희로의 락을 흥겨운 음악과 아울러 듣고 있던 청중들도 참여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일 것입니다. 여기에 심청가를 이용한 스토리까지 등장하게 되는데 허구의 이야기임이 분명하지만 심청가의 스토리를 판소리와 함께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실제 주인공 일행들이 처한 상황과 시대적 배경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허무맹랑하지만 심금을 울리는 감정선과 반전이 적절하게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 때문에 아쉬워지는 것들은 조선시대와 판소리라는 문화, 그리고 드라마적 요소의 메시지 등등 상징적인 의미를 너무나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인데 아쉽게도 소리꾼 일행의 여정에서 느끼는 희로애락과 심청가 씬에서 부여된 설정들이 많이 과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주요 인물들의 감정선은 드라마틱하면서도 현실적이지만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몰입의 흐름이 끊길 수 있는 방해 요소가 존재하게 됩니다. 특히나 마지막 심청가 씬에서 몰락 양반이 써준 시를 보면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쓴 시를 응용한 것으로 보았을 때 스토리상에서는 꼬투리 잡을 필요는 없었지만 상징과 메시지로서는 특히나 과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답니다. 심청전과 춘향전을 묘하게 섞다니 색다르긴 하네요.
최근에 개봉한 샵 살아있다의 문제점을 예시로 의미는 정말 좋았으나 매끄럽지 못한 풀이 방식이 그랬듯이 한 가지라도 확실히 잡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리꾼의 경우에는 감독의 의도를 쉽게 알 수 있었고 그 점을 통해서 여러 메시지를 받기에는 충분했지만 깊게 따져보았을 때 메시지 때문에 산만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어찌 보면 기존의 여러 영화들이 국악과 판소리를 주로 내세우지 않는 이유와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던 간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판소리라는 주제 하나만으로 각본을 꽤나 튼튼하게 구성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도 꽤나 인상 깊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화가 괜찮았냐고 묻는다면 예스입니다. 자세히 보면 볼수록 오게티가 많이 보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작은 문제일 뿐 입과 입을 통한 조선시대의 희로애락, 가족의 정과 감동이라는 한국적인 메시지가 만족스럽게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마다의 관점과 시선이 다르니 뮤지컬이라는 부분에서 큰 한방이라거나 조선시대 이야기라는 부분에서 색다른 전개가 없는 클리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평이하고 잔잔한 드라마 장르가 취향이 아니시라면 또 의견이 다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판소리의 근본적 의미를 시작으로 마무리까지 무사히 잡았던, 말 그대로 초반에 주로 내세웠던 너영 나영 노래가 생각나는 영화였습니다. 이것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